안녕하세요. 영어 고민해 봅시다의 감독영어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쉬운 영어 어렵게 가르치는 학교라는 제목입니다. 학교에서 저희가 영어를 배울 때 왜 이렇게 영어가 어렵게 느껴졌을까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문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문법을 설명하는 그 방법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점들도 우리가 불필요하게 영어 문법이라는 부분을 너무 남용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너무 복잡하게 설명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3인칭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 예. 다들 기억은 나실 거예요. 3인칭 단수. 그런데 이 3인칭 단수가 중요하긴 하니까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사실 3인칭 단수가 왜 중요한지 또 영어에서 3인칭 단수가 어떻게 쓰이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가 3인칭 단수를 어떻게 배웠냐면요. 이렇게 배웠습니다. 1인칭에는 I, we가 있고요. 2인칭에는 you가 있고 3인칭에는 he, she, it 그 다음에 3인칭의 복수로 they가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우고 나면 뭐 1인칭은 I, we, 2인칭 you, 3인칭에 he, she, it, they가 있다. 이렇게 외우고 나면 암기는 굉장히 쉬운데 사실 이 3인칭 단수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어떻게 쓰인지는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준단 말이죠. 사실 영어는 3인칭 단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가 한 명이냐 아니면 2명 이상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어에서는 주어가 한 명이면 동사 뒤에 무조건 s를 붙입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인 경우에는 s를 안 붙이죠.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먹는다라고 했을 때 eat라는 동사가 있으면 주어가 한 명이면 eat라고 s를 붙이는 거고요. 주어가 2명 이상이면 그냥 eat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인 경우에는 뭐 Bob, Tom, Kelly, Todd 이런 게 다 한 명인 거죠. 그러면 Tom이 식사한다 라고 하면 Tom eats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Tom과 Kelly가 식사한다 그러면 Tom and Kelly eat S 없이 그냥 eat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종종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어가 길어지면 이게 2명인가? 그리고 주어가 짧으면 1명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people 그러면 단어는 하나지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people eat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먹는다, 사람들이 식사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가 아무리 길더라도 예를 들어서 the man who lives next door 그러면 그 옆집에 사는 그 남자는 이렇게 길지만 결국은 한 명이라는 얘기죠. 그 남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the man who lives next door eats 이렇게 s로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한 명이냐 2명이냐 2명 이상이냐에 따라서 나눠줘야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나눠지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먹다 또는 가지고 있다라는 뜻의 have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가지고 있으면 has를 써야 되고요. 2명 이상이 가지고 있으면 have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Tom has 그 다음에 Tom and Kelly have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탐이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 Tom has a cat 이렇게 나가야 되지만 탐과 켈리가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 Tom and Kelly have a cat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비동사인데요. 비동사도 사람이 앞에 한 명 있으면 is입니다. 그리고 사람 2명 이상이 있으면 are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뭐 Tom은 졸려라고 하면 Tom is sleepy라고 해야 되고요. Tom과 켈리가 졸려라고 하면 Tom and Kelly are sleepy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고 나면 굉장히 명료해집니다. 사람이 한 명일 때는 is를 쓰거나 has를 쓰거나 아니면 동사 뒤에 s를 붙인다. 그리고 사람이 2명 이상이면 are 또는 have 아니면 동사 뒤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만 구분해주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외가 딱 하나가 있죠. I와 U입니다. I는
is와 are 쓰는 경우에는 I 다음에는 무조건 am을 쓰기만 하면 되고요. have나 has를 쓰는 경우에는 I는 have를 쓰는 경우요. have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 뒤에 s를 붙이는 경우, 안 붙이는 경우에는 I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I가 하나가 예외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가 you인데 you는 단수인 경우, 복수인 경우 모양이 다 you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you가 너는 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너희들은 이렇게 복수로도 쓸 수 있는데 그래서 you는 그냥 복수 취급하는 겁니다. 2명 이상인 경우라고 그냥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you는 you are 이렇게 되고요. you have, 그 다음에 you 다음에 나오는 동사들은 다 s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이런 뭐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구분할 게 아니라 앞에 주어가 한 명이니 또는 사물이 하나이니 아니면 2개 이상이니 2명 이상이니 이렇게만 가지고 구분을 하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의문문을 만들 때도 뭐 does have를 써야 되냐 do have를 써야 되느냐 한 명이 가지고 있으면 does를 쓰면 되고요. 똑같죠? does를 쓰면 되고요. 2명 이상일 때는 그냥 do 이렇게 쓰면 됩니다. do만 앞에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가지고 있으면 does have, 2명이 가지고 있으면 do have. 그러면 한 명이 가지고 있니? 2명이 가지고 있니? 이렇게 설명이 굉장히 일관성 있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 이렇게 가르쳐 줄 게 아니라 앞에 나오는 주어가 한 명이니? 아니면 2명 이상이니? 그럼 한 명일 때는 이런 규칙이 있어. 2명일 때는 이런 규칙이 있어. 이렇게만 설명을 해버리면 이게 뭐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s를 붙인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인 경우, have 동사인 경우,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인 경우 이렇게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한 번에 해줄 수 있고요. 학생들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 불필요하게 괜히 쓸데없이 어렵게 영어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법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동명사, 투부정사, 수동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수동태나 뭐 분사, 구문, 분사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영어 문법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고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말에 비해서 훨씬 더 간단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동사 뒤에다 ing를 붙이는 경우, 그 다음에 동사 앞에다가 to를 붙이는 경우, 그 다음에 동사의 완료형으로 쓰는 경우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동사 뒤에 ing를 붙이는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동사 뒤에 ing를 붙이면 세 가지 뜻으로 동사가 바뀌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build, 짓다, 건설하다, 짓다라는 build가 있으면 building 하면 짓는 것, 짓기라는 뜻이 되거나 building, 짓고 있는 또는 짓는,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이런 뜻이 되거나 세 번째, 지으면서 또는 지을 때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이렇게 뜻이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투부정사라는 건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그 다음에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 하기, 뭐뭐 한 이런 뜻으로 세 가지 뜻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명사, 투부정사, 그 다음에 수동태도 있네요. 수동태라는 건 뭐냐면 동사의 완료형이라는 게 있죠. 영어 동사는. 그 완료형이 어떤 때는 뭐뭐 한, 뭐뭐 된 이라는 형용사로 쓰이는 거고요. build라는 걸 예를 들면 built가 지었다라는 과거의 뜻도 있지만 built라는 그 완료형으로서 지어진 이런 뜻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완료형의 built가 지어진 이외에도 지어져서, 지어졌기 때문에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보면 동사 앞에다가 to를 붙이는 경우, 동사 뒤에다가 ing를 붙이는 경우, 그리고 동사의 완료형으로 그냥 쓰는 경우에 따라서 이런 각각 세 가지씩, 그리고 완료형은 두 가지의 뜻이 있다라고만 정리를 해주고 예문을 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building이 뭐 짓는 것, 짓기 또는 지으면서 또 짓는 아니면 지을 때나 지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 가지 뜻이 있는 거고요. to build는 마찬가지로 짓기 또는 짓는 것 또는 지을 또는 짓기 위해서나 아니면 짓기에 뭐뭐한
이런 뜻인 거죠. 그 다음에 built는 지어진 또는 지어져서. 이렇게만 정리를 해버리면 굳이 뭐 동명사냐, 투부정사냐, 수동태냐, 뭐 분사냐, 분사구문이냐 이런 어려운 얘기를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굳이 이렇게 어려운 뭐 얘기를 하면서 동명사가 주어로 쓰는 경우, 목적으로 쓰는 경우, 뭐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뭐 이게 수동태네, 뭐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굳이 영어를 이렇게 어렵게 이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를 지도할 때는 이런 용어를 거의 일부러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이게 동사 뒤에 ing가 붙었네. 그러면 ing가 붙으면 어떤 뜻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랬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로 쓰이는 걸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맥에 맞춰서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구나. 이런 뜻이겠구나. 이러고 넘어갑니다. 굳이 영어를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 배운 학생들을 모두 다 영어 강사로 만들 그런 계획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의 뭐 영어 강사화 이런 것도 아니고 굳이 우리가 남의 나라를 배우는데 이런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확신하는 부분은 영어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한국 사람이 배우는 언어 중에 일본어나 중국어에 비해서 영어가 굉장히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영어를 굳이 더 어렵게 쓸데없이 더 어렵게 만드는 이 문법 영어, 그 다음에 문법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영어를 가리키는 이 시스템, 이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래서 예전에 문법 몰라도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한마디 녹음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오늘은 그 주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문법을 몰라도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은 던져놨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또 그리고 저는 문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문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문법 용어를 쓰는 것과 그 다음에 문법을 너무 문법 위주로 영어를 가리키는, 예를 들면 문법을 잘해야 영어를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영어 교육 방법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영어를 이해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문법이기 때문에 문법을 이해하면 영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법을 잘한다고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문법적인 내용들을 쉽게 설명하는 요령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는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걸 쉽게 가르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 영어를 지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교재를 보면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문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문법을 내가 잘 가르치면 그 문법을 잘 이해해서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은 다른 게 문법을 잘 이해하면 영어를 이해하기 쉬운 건 사실이지만 문법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문법을 잘 이해를 해야 되지만 본인들이 이해한 걸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그걸 쉽게 다시 재해석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그리고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노력을 계속해야지 본인이 어렵게 문법을 책을 보면서 어렵게 공부했다고 그걸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가뜩이나 요즘 다 이제 조기교육, 조기교육 이런 바람이 부는 바람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심지어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접근하시려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저학년한테도 이거는 인칭 대명사의 주격이네 목적격이네 이렇게 막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문법적인 요소를 지도를 하되 문법적인 용어는 쓰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지양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법 중심으로 영어를 가르칠 게 아니라 문법에 근거한 그리고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표적인 예로 이제 3인칭 단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동명사, 투부정사, 수동태, 분사구문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구석구석에 이제 굉장히 문법 중심으로 영어를 가리키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지 말고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게 제가 이제 가진 생각이고 그래서 두 번째 책도 그런 의도로 이제 썼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쉬운 영어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 너무 쉬운 강의도 그런 컨셉입니다. 영어를 잘하는데 문법 영어를 알 필요는 없다. 그리고 문법을 공부해야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이제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영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문법을 공부하지 마세요. 예, 문법은 영어를 잘하는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문법을 공부한다고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꼭 좀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문법책 다 갖다 버리세요. 예,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예. 특히나 이제 한국어로 된 영어 문법책은 갖다 버리시는 게 맞아요. 예. 대부분이 이제 일본 사람들 쓴 걸 번역한 그 문법책이 또 이제 나름대로 번역되고 또 한국에서 재해석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문법을 해서 영어를 잘하겠다는 생각은 버리고요. 집에 있는 문법책도 그냥 라면 먹을 때 깔개로 쓰십시오. 라면 끓인 냄비 깔개로 그냥 쓰시고요. 다른 용도는 안 쓰셔도 됩니다. 예, 오늘은 쉬운 영어 어렵게 가리킨 학교라는 제목이었는데 좀 안타깝죠. 예, 한국에서 영어 배우시는 분들 그리고 영어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의 탓이 아니라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탓이 큽니다. 그 사람들이 영어를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그만두도록 하죠. 예, 재미없는 얘기 길게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